미뤘던 정밀검진, 삶을 바꾼 유방암 3기 진단 2편. 퇴원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일주일 후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낯설었다. 똑같은 집인데 다르게 보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아이들이 준비한 플래카드가 있었다. 엄마 환영해.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퇴원 후 재활이 시작됐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었다. 가슴 주변이 뻐근했고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몰려왔다. 물리치료사가 집으로 와서 운동을 가르쳐줬다. 천천히 무리하지 마세요. 간단한 동작인데도 땀이 흘렀다.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걷기 시작했다. 처음엔 집 앞까지만 나갔다. 다음엔 동네 한 바퀴. 그 다음엔 공원까지. 남편이 옆에서 걸음을 맞췄다. 오늘은 어제보다 2걸음 더 걷자. 그 단순한 말이 나를 살렸다. 식탁 위엔 아이들이 써놓은 쪽지가 늘 있었다. 엄마 오늘도 힘내. 내일은 우리 같이 산책 가자. 엄마 최고. 그 쪽지들을 매일 읽으며 버텼다. 항암 치료의 시작. 한 달쯤 지났을 때 항암 치료 일정이 잡혔다. 수술은 끝났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의사는 6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고 구토와 피로감이 올 수 있어요. 첫 항암 치료 날 병원에 갔다. 주사실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여러 환자들이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다. 모두 비슷한 표정이었다.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얼굴들. 간호사가 손등에 바늘을 꽂았다. 차가운 액체가 혈관을 타고 들어왔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몸속으로 독이 들어가는 것 같았다. 아니, 실제로 항암제는 독이었다.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내 몸도 함께 공격하는 약. 첫 치료 후 집에 돌아와 누웠다. 처음엔 괜찮았다. 하지만 밤이 되자 속이 메스꺼워졌다.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계속 토했다. 몸이 약을 거부하는 것 같았다. 머리카락이 빠지던 날. 2주 후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샤워할 때 손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잡혔다. 베개에도 옷에도 바닥에도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다. 거울을 보는 게 무서웠다. 결국 남편과 함께 머리를 밀었다. 바리캉을 들고 욕실에 섰다. 내가 해줄게. 남편이 말했다. 윙 소리와 함께 머리카락이 떨어졌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대머리의 나. 괜찮아. 다시 잘할 거야. 남편이 위로했지만 그 순간 나는 여자로서의 나를 완전히 잃은 것 같았다. 다음 날 가발을 샀다. 가발 가게에는 나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 모두 암 환자들이었다. 우리는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어색했다. 가발을 쓴 나는 나 같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선 이게 나았다. 힘겨운 나날들. 항암 치료는 계속됐다.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갔다. 매번 몸 상태가 달랐다. 어떤 날은 괜찮았지만 어떤 날은 일어날 수도 없었다.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서 면역력이 약해졌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조심해야 했다. 음식을 먹는 것도 힘들었다. 입맛이 완전히 변했다. 좋아하던 음식도 이상한 맛이 났다. 입안이 헐어서 물조차 마시기 힘들 때도 있었다. 체중이 줄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초췌해진 내 모습에 놀랐다. 그래도 버텼다. 아이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버텼다. 항암 치료를 받으러 갈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 하루만 버티자. 내일은 내일 생각하자. 희망을 만난 순간. 3번째 항암 치료를 받던 날, 옆 침대에 있던 할머니와 얘기를 나눴다. 몇 번째세요? 3번째요. 나는 5번째야. 이제 좀 익숙해지네.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힘들죠? 할머니가 물었다. 네,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여기 있다는 건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거면 됐어. 그 말에 울컥했다.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달라졌다. 항암 치료가 끝나고 집에 오면 침대에만 누워있던 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문을 열고 햇볕을 쬐었다. 거실에 나와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내겐 큰 의미였다. 위기를 넘어서 4번째 항암 치료 후 심한 합병증이 왔다. 고열이 나고 온몸에 통증이 왔다. 응급실에 실려갔다. 폐혈증 초기 증상이었다. 며칠간 입원해서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이러다 정말 못 버티는 거 아닌가? 두려웠다. 퇴원하던 날 담당 의사가 말했다. 고비를 잘 넘기셨어요. 이제 절반 왔어요. 절반. 그 말이 희망처럼 들렸다. 아직 절반이 남았지만 절반은 지나왔다. 5번째, 6번째 항암 치료를 받으며 나는 조금씩 강해졌다. 물론 몸은 여전히 힘들었다. 하지만 마음이 달라졌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생겼다. 매번 병원에 갈 때마다 스스로에게 했던 말. 오늘도 이긴다.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가 끝나고 방사선 치료가 시작됐다. 6주 동안 매일 병원에 가야 했다. 방사선 치료는 항암보다는 덜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지쳤다. 피부가 타들어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끝이 보였다. 6주가 지나고 마지막 방사선 치료를 받던 날 의료진이 박수를 쳐줬다. 축하드려요. 모든 치료 끝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긴 터널의 끝에 드디어 빛이 보였다. 첫 번째 정기검진. 하지만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다. 몸은 여전히 회복 중이었고 마음은 불안했다. 재발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은 항상 내 곁에 있었다. 정기검진이 시작됐다.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 매번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지옥 같았다. 혈액검사, 초음파, CT. 모든 검사가 끝나고 의사를 기다릴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첫 번째 정기검진 결과가 나왔다. 깨끗해요. 재발 소견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저앉고 싶었다. 안도의 눈물이 흘렀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다. 잘하고 계세요. 계속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일상으로의 복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짧은 머리였지만 내 머리카락이 다시 돋아나는 게 신기하고 감사했다. 가발을 벗고 짧은 머리로 다닐 수 있게 됐다. 체력도 조금씩 돌아왔다. 처음엔 10분 걷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30분 1시간도 걸을 수 있게 됐다. 계단도 오를 수 있었고 장도 볼 수 있었다.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아이들과 다시 놀 수 있게 됐다. 엄마 같이 놀자. 아이들이 손을 잡아 끌 때 이제는 따라갈 수 있었다. 공원에 가서 그네를 밀어주고 자전거 옆에서 뛰어다니고 그렇게 평범한 엄마로 돌아갔다. 흉터를 받아들이기. 하루는 거울 앞에 섰다. 흉터가 보였다. 왼쪽 가슴이 없는 네모. 처음엔 그 흉터가 너무 싫었다. 보고 싶지 않았고 만지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달리 보였다. 이건 내 싸움의 증거야.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이 흉터는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표시였다. 천천히 그 흉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완전히 사랑하게 된 건 아니었다. 여전히 슬플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나의 일부라는 걸 인정할 수 있게 됐다. 암과의 싸움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3편이 업로드될 때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